푸틴의 이란제 자폭 드론 사용이 중동의 캐캐묵은 갈등을 우크라이나전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5월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쏜 로켓포드를 이스라엘 요격체계 아이언돔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하나씩 따라가 요격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 전쟁을 연상케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아이언돔을 제공해달라며 수차례 요청했지만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얽혀있는 이스라엘은 러시아 눈치를 보며 줄곧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도심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이란과 맹적인 이스라엘이 서방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이언돔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이란제 가미카제 드론 샤헤드 136.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수도 키이우와 서부 비니치아, 남부 오데사를 비롯한 전국 여러 도시에 샤헤드를 이용한 공격으로 피해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선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현대화가 가장 시급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방공 능력을 공급해줄 것을 간청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방공 협력은 현재 우리 국방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방공체계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인데요. 지난 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스라엘 의회에 원조를 간청하면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최고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800발이 넘는 로켓포를 쏴댔지만 아이언돔은 90%가 넘는 요격 성공률을 보이며 자국민들을 지켜냈습니다. 지난 8월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군이 3일간 발사한 로켓 470발 중 97% 이상을 격추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2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아이언돔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고 부족과 대형 유도미사일에 대한 취약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에 수백 차례의 공중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적대적 관계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이 시리아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 시리아와 우호적 관계에 있음에도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눈감아주며 외교적 우위를 쥐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고 러시아를 오가는 여객기도 계속 운항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의 저명한 언론인 요시 멜만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등 군사지원 거부는 도덕적 망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완전한 친구나 완전한 적은 없는 법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빠른 결속은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90년대 초반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적대국으로 돌아선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었습니다. 이란이 샤헤드 드론과 파테 110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돌려받는 대가가 핵개발 관련 기술이라면 이스라엘은 주저없이 우크라를 도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나흐만 샤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담당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이스라엘이 서야 할 위치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과 나토처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제 자폭 드론을 본격 활용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오랜 갈등이 우크라이나전 한가운데로 들어온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 아이언돔이 키이우 하늘을 지키는 광경을 곧 목격할 수 있게 될까요?